테슬라 로봇이 허접해 보이지만 실제로 허접하죠 아직까지는. 근데 일단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비전을 너무 잘한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로봇들은 눈이 없어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현대에서 로봇 팔 같은 걸 만든다 하면은 딱 정해진 궤적을 움직이는 그런 로봇 팔을 만드는 건데 그거는 이제 용도가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다수 알아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포석은 잘 깔려 있다.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사관학교 신승우 대표님 오랜만에 오셨는데요. 예, 테슬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테슬라 이야기는 좀 할 게 진짜 많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전기차 회사로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세상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죠? 맞아요. 신기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신기하고 참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인사도 그렇고 좌충우돌하는 것 같지만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정말 혁신가예요. 로봇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그 IR데이 때 발표를 하고 나서 그동안 사실 우리는 잊혀졌는데 잊어버리고 있는데 뭔가 좀 또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죠. 근데 사실 뭐 기술 발전 자체가 사실 그냥 물 밑에서 언제나 계속 있었던 거고 맞아요.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도 사실 최근에 기술 발전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 AI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AI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느닷없이 뭐 이게 무슨 자다가 튀어오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발전과 연구와 이런 게 있다가 시장에 세상에 관심을 갖다가 사라졌다가 또 이제 뭔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관심을 받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로봇도 사실 당연히 발전이 많았는데 사람들이 약간 발전의 양상에 대해서 조금 약간 다르게 보는 게 맞는 게 보통 로봇에서 가장 유명한 로봇 회사다 하면은 보통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회사들 뽑거든요. 그렇죠. 현대차가 인수했던 그런 로봇들을 보면은 막 진짜 공중제비도 돌고 거의 뭐 닌자 로봇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문제는 이 로봇이 왜 기존에 들고 있던 구글 같은 회사들이 팔았느냐 하면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로봇이 하는 역할이랑 좀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게 저희가 기대하는 역할은 되게 명확해요. 그냥 정해진 일을 따박따박 잘할 수 있는데 거기에 AI까지 달려가지고 진짜 육체 노동자를 대체하면 좋겠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러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일단 비싸요. 비싸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부분이 있어요. 모터가 있고 액추에이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라는 건 뭐냐면은 근육 같은 거예요. 힘을 실제로 발생을 시키는. 액추에이터는 여기서 이렇게 힘을 전달하는 힘줄 같은 건데 모터는 쌉니다. 액추에이터가 비싸요. 그게 감속기라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네, 좀 다릅니다. 감속기는 아니고 이제 말 그대로 그냥 관절 부분에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걸 그냥 딱 힘줄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더 어렵겠네, 그죠? 모터야 동력을 낼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힘줄 역할을 한다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로봇들이 액추에이터를 비싼 걸 쓰고 다양한 걸 썼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대중에 알려진 그 로봇 퍼포먼스가 실제로는 그 퍼포먼스가 사놓는 로봇이랑 좀 차이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이번에 테슬라에서 로봇을 만들어서 냈는데 그 로봇이 사실 일반적으로 대중이 기대하는 수준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기껏해야 물 뿌리기 잡아가지고 물 주고 뭐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현재 로봇의 그냥 소타라고 보통 보시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소타라 하면 스테이트 오브 더 아트라고 해가지고 현대에서 가장 최신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테슬라가 그래가지고 로봇을 공개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게 기대에 못 미쳤으니까 완전 주가가 완전 내려 꽂았거든요. 그날에 제가 기억하기로. 그렇나요? 이게 보통 IRD에 하면 올라가야 되는데 워낙 뭐 기대감이 있다가 깜짝 놀랄 거를 기대했는데 제 생각에는 허접하네 이러면서 제 생각에 사이버 트럭 나오기 전까지는 IR데이 때는 다 그냥 꽂을 것 같은데 테슬라는. 근데 이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로봇을 봐야 된다는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일단 하드웨어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챗GPT가 나온 이후에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면은 발전이 진짜로 많았어요. 그거를 대중들이 이제 다 알았어요. 근데 하드웨어가 의외로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화이트 칼라가 블루 칼라보다 더 대체가 빨리 되고 있는 좀 신기한 형국이 되었는데 그러네요. 근데 그거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유는 생각보다 로보틱스가 어려워요. 어려운데 근데 이 어려운 만큼 저는 시장 자체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한국으로 따지면은 저는 요식업을 하는데 요식업을 왜 하느냐
AI 변호사 원래는 AI 판사를 만들다가 요직으로 넘어왔어요. 개인 프로젝트 상으로 봤을 때. AI 판사를 만들면은 제가 액세스할 수 있는 시장은 한국의 법률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한국 법률 시장은 1년에 매출 6조 정도 됩니다. 네. 작은 시장은 아니죠. 근데 요식업은 1년에 매출이 한 120조 정도 돼요. 한국에서만. 네, 훨씬 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생각보다 블루칼라 직종들이 첫 번째로 규모가 커요. 근데 ROI가 안 나오니까 규모는 큰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조업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데에서 로봇 같은 게 들어가가지고 진짜로 ROI를 확 높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큰 넥스트 빅띵이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로봇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로봇은 왜 좀 제 입장에서는 좀 인상적이었냐 하면은 테슬라의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지나면 그게 옵티머스입니까? 맞습니다. 이름이 옵티머스예요? 네. 네. 근데요. 예. 그냥 퍼포먼스는 별론데 첫 번째로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컴퓨터의 눈을 가장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컴퓨터의 눈. 네, 그러니까 카메라랑 이제 뇌를 그러니까 CPU를 연결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라는 판단을 가장 잘 내리는 회사예요. 그 자율주행하고도 다 원래 있는 거죠. 네, 자율주행 연진을 똑같이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말하는 거랑 이제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냥 먼저 스포일러를 살짝 하자면은 컴퓨터 비전 쪽의 챗GPT거든요. 그걸 자체적으로 완성을 했다고 일단 말을 하니까 이제 주가가 오른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테슬라 로봇이 허접해 보이지만 실제로 허접하죠 아직까지는. 근데 일단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게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비전을 너무 잘한다. 컴퓨터 비전을 잘하는 회사다. 그래가지고 기존의 로봇들은 눈이 없어요. 눈이 없는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현대에서 그러니까 로봇팔 같은 걸 만든다 하면은 딱 정해진 궤적을 움직이는 그런 로봇팔을 만드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용도가 한계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사람이 하는 일들을 대다수 알아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포석은 잘 깔려 있다. 첫 번째로 그렇고 두 번째로는 얘네가 쓰는 액추에이터가 다 싼 거고 한 가지 종류예요. 그 테슬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대량 생산이 훨씬 용이하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그런 보스턴 다이너믹스 로봇보다 훨씬 움직임 자체는 허접해 보일지언정 할 수 있는 포텐셜은 훨씬 크게 열어놓은 게 맞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좀 저는 지켜볼 만한 요인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가 왜 로봇을 하는 거예요? 원론적인 걸 얘기를 들으면 보통 로봇이나 인공지능도 이제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효율을 높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어쨌든 어떤 전기차의 플랫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그야말로 로봇 시장에서의 어떤 자기가 차와는 큰 상관없이 새로운 꿈을 꾸는 건 뭐예요? 근데 일단 차에서 쓰는 기술들을 대부분 재사용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가성비 좋게 진출할 수 있는 신사업이라고 보는 게 전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신사업이다. 네. 이제 자동차랑의 직접적인 시너지는 좀 애매하지만 기술적으로는 많이 가져다 쓰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제 신사업이라고 보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전기차 회사가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전기차를 가장 잘 파니까 전기차 회사를 오해를 하는데 사실 테슬라 이제 다음 질문으로 보면은 테슬라 IR데이에서 최근에 막 원래는 사이버트럭 나오겠거니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마스터 플랜 3라는 이상한 걸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보면은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닌데 전기차로 시작을 했을 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마스터 플랜 3는 도대체 무엇이며 마스터 플랜 1이랑 2가 있었을 거잖아요. 3가 있으면은. 그렇죠. 그럼 1이랑 2는 뭐냐를 봐야 되는데. 좋아요. 그러면 이제 로봇은 정리를 해보면 네. 단순히 어떤 생산 공정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우리가 얘기하면 협동 로봇이나 이런 테슬라가 꿈꾸는 로봇은 그건 아니다. 그죠? 네, 그런 거보다는 좀 아니고 더 큰 그림을 하고, 그리는 거고 그게 이제 또 지금 얘기한 지난번 IR대에서 마스터 플랜 3라는 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게요. 마스터 플랜이라고 하면 마스터 플랜 뭔가 좀 거대한 비전 계획이잖아요. 네네. 그죠? 3를 그때 공개했군요. 이런 얘기는 사실 우리가 기사에서는 잘 못 듣던 얘기예요. 신승우 대표님이 와서 얘기해 주지. 우리 그냥 피상적으로 맨날 전기차 뭐 가격을 올렸대 내렸대. 이게 그죠?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원래 가격을 내리면 주가가 올라야 돼요, 얘네는. 네. 근데 가격을 내리니까 주가가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은 매수 타점들이라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마스터 플랜 1이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근데 그게 10년 전에 나왔던 말을 그대로 잘 지키고 있어요. 10년 전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맨 처음에 로드스터라는 되게 비싸고 몇 명 못 사는 전기차를 만들어 돈을 좀 벌 거야. 그 다음에는 내려와서 모델 Y 같은 거 만들어, 모델 S나 모델 Y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여전히 비싸지만 조금 덜 비싸고 하지만 조금 더 많이 만들어가 좀 더 많이 팔 거야. 그 다음에 모델 3, 모델 Y 같은 거 만들어, 그러니까 모델 S가 비싼 거, 모델 Y가 훨씬 싼 거예요. 네. 네, 모델 3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좀 더 널리 퍼뜨릴 거고 모델 Y는 좀 더 널리 퍼뜨릴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가격을 내릴 거고 전기차의 가격을 계속 내리는 게 목표다. 해가지고 말을 한 대로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때까지 그 플랜은 잘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랜이 잘 지켜지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델 3 가격 내리는 거는 그냥 원래 의도된 상황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거에서 시장은 안 좋게 봤죠. 단기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아지니까 빠지는 건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얘네는 자기네들이 말한 마스터 플랜을 잘 지키고 있다. 그럼 얘는 이런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전기차를 싸게 팔아서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일단 두 가지예요. 크게는 첫 번째는 저는 언제나 보통 벤처 캐피탈에서 TAM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토탈 어드레서블 마켓. 그러니까 제가 아까 송사 시장은 6조고 자영업 시장은 120조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각 섹터마다 그 시장의 전체 규모가 있을 텐데 제가 보니까 전체 규모가 큰 시장에서 노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겠죠. 작은 데서 노면은 거기서 1등을 해도 큰 데서 노는 3등보다 돈을 못 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자동차 시장은 일단 너무 큰 시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구글이나 페이스북을 빅테크라고 부르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방구석 여포일 수도 있어요. 네? 방구석 여포라고 작은 분야에서만 잘하는 수도 있어요.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약간 글로벌 마켓 사이즈가 한 600조 정도 되는데 근데 완성차 시장은 거의 1경에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고 시장보다는 이제 실제 상품 시장이 더 큰 거니까. 기반이 그렇죠. 다만 여기 ROI가 안 나왔다는 것 뿐인데 이걸 테크로 ROI를 끌어올리겠다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테크로서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거든요. 테슬라가 일단 그걸 첫 번째로 전기차에서 하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마켓이 큰 거 아니면은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쓰는 거에다가 이제 에서 좀 점유율 높이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운전할 때 시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율주행을 얹으면은 그럼 사람들이 자율주행을 얹으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운전하는 동안 내가 원래 운전했었는데 시간이 비잖아요. 시간 날 뭔가 해야지. 뭔가 다른 거 할 텐데 그런 게 보통 게임, 유튜브 그런 거죠. 오늘 오면서 택시 타면서 오는데 유튜브 보면서 오시긴 하더라고요. 이미 그렇게들 많이 하시죠, 사실. 근데 자율주행 있으면 더 많이 하겠죠. 그렇죠.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 자동차가 나온 IRDL 할 때는 언제나 데모로 게임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서 그 모니터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모니터가 있는 것 자체는 별로 놀라울 일이 아닌데 모니터가 유독 커요. 다른 게 없으니까 더 돋보이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가 꼭 틀어놓는 게 좀 괜찮은 게임 풀옵션을 꼭 틀어놓습니다. 뭐 GTA 같은 게임이라든지. 근데 그거 틀어놓는 이유가 저는 명확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야 너네 자율주행 되면은 놀 거잖아. 놀 동안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게임하면 돈을 쓸 거잖아요. 그럼 그 돈을 또 플랫폼처럼 지대 추구가 가능하죠. 그래서 애플에서 아이폰이라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아이폰 플랫폼에서 나오는 모든 소프트웨어가 버는 돈을 자기들이 이제 지대를 가져가는 것처럼 테슬라도 비슷한 걸 할 수가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래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저는 이걸 왜 확신하냐면은 테슬라가 안드로이드도 안 쓰고요. iOS도 쓰지 않아요. 자체 OS를 써요. 그래가지고 테슬라 자체 개발을 자기들이 포팅을 해가지고 올리는데 이런 걸 마켓을 열어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똑같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나 iOS 마켓이랑 똑같은 시장이 열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렇게 두 가지로 보고 그렇게 봤을 때는 차를 좀 싸게 많이 파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다. 아니다는 건 아니라 전기차도 팔죠. 전기차도 파는 전기차만 파는 회사는 전기차를 중심으로 파는 회사는 아니다. 네네네. 기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꿈꾸는 플랫폼 생태계 이런 회사라는 건데 그럼 아까 얘기한 다시 마스터 플랜 얘기하면 마스터 플랜 3를 지난번에 공개했다는데 1, 2는 뭐였고 3의 특징도 얘기해 주세요. 아까 1, 2는 사실 그래서 전기차를 더 싸게 팔 건데 근데 전기차가 좋다는 것까지가 1, 2예요 사실. 그럼 3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해보니까 잘 되더라. 생각보다 마스터 플랜 1, 2가 잘 굴러갔다.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전기 땡땡을 다 하겠다. 근데 이걸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좀 지속 가능한 에너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서 테슬라 자회사 중에 이제 태양광 만드는 회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서스테이너블 에너지로 해가지고 그 실제로 그 마스터 플랜 3 그 발표된 날에 보면은 우리가 엄청나게 큰 그 배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서 뭐 벌크선 엄청나게 큰 애들 슈퍼맥스급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운송 수단을 다 이제 전기로 돌릴 거다.
그리고 그걸 전기로 돌리면서 동시에 그 전기 자체를 우리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 인프라를 다 먹을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수소나 이런 쪽으로. 보통은 태양광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게 나온 날 또 주가는 한 7% 정도 떨어졌죠. 야 하나는 전기차는 안 만들고 뭘 소리를 하고 있어 하면서 이제 그래가지고 주가는 7%가 빠졌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두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얘네가 잘할지 못할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거든요. 이때까지 마스터 플랜 1, 2는 잘했으니까 전 3도 잘할 거라고 가져간 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가 생각하는 시대 그 시장 규모가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대놓고 겨냥해가지고 노린 시장이 이제 그 정유 시장 쪽이란 말이에요. 정유. 네. 그러니까 기존의 화석연료들이 이제 제공하고 있던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다 갈아치우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화석연료 시장은 한 1경 3, 4천억 정도 합니다. 아니 3, 4천조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에 우리가 더 발을 깊게 들이밀겠다 하는 건데 이게 진짜로 성공적으로 될 가능성이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100% 되겠냐 물어보면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절반이 넘을까 생각하면 저는 절반이 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알았던 얘네는 에너지 회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플러스 인프라 회사를 만드는 거니까 그런 완성차 플러스 에너지 회사를 하겠다는 건데 이러면은 시장 규모가 합치면 한 2경 좀 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얘네가 노린 시장한테 좀 그런 시장인데 그럼 얘네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분명히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럼 이런 인프라 얘네가 뭐 잘 까냐 혹은 이제 이런 걸 깔만한 능력이 되느냐 하면은 저는 그런 걸 기가팩토리 같은 거나 전기차 양산에서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든 공산품은 양산이 가능하지 않은 의미가 없거든요. 제가 사실 루시드 같은 전기차 회사들 별로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양산이 안 돼서 몇만 대씩 찍어내는 거나 몇백 대 찍어내는 거 완전 다른 스케일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만 전기차 양산에 좀 본격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마스터 플랜 3도 좀 좋게 보면은 앞으로 테슬라 업사이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테슬라 너무 좋게 말하는 것 같은데 일단 좋게 보니까 좋게 말하는 거죠.